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본권에 관한 교통사고 문제보다 사회에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 좀 소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교통사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반복되고 지루할지라도 이렇게 공론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짧은 댓글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시는 시민들을 볼 때 참 우리 시민들이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댓글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인은 그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합리한 것, 부당한 것,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를 보고 범죄를 보고 묵과해주고 눈을 감아주는 것은 그 죄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함께 이렇게 소통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8개월째 통화량이 MT라고 그러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어난 통화량이 또 어떤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또 다른 자산들을 폭등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유지되고 그 자산이 어떤 부가 창출되는 만큼 완만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도 잘 거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야지.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폐량을 늘려서 그 공백 부분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시 방편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통화량이 매우 증가했어요. 쓸 돈이 많았겠죠. 시민단체에도 줘야 되고.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3.1절 또 8.15 이런 행사들을 할 때 5성급 호텔에서 하더군요. 그거 다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거기서 뷔페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국에서 그 많은 강사들이 오셔서 그 5성급 호텔에 모여 앉아서
그 일반 시민들도 다 참석해서 부패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써댄 거죠. 또 눈에 안 보이는 데다 얼마나 돈을 방만하게 썼겠습니까? 아무튼 참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중국에서 봤던 그런 광복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김원웅 씨 이런 분들 깨끗이 못한 그런 청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 다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5년 동안 400조가 넘게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던 거죠. 그 시기에 부동산도 폭등했던 거죠. 폭등을 했으면 또 폭락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 띄어서 윤석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가면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서는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금 8개월째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상평통보 말고 당백전이라고 그러죠. 대원군이 그 경복궁을 이렇게 증축하기 위해서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죠. 그래서 참 인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심했고 쌀값이 몇 배로 폭등했고 농민들이 쌀을 내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었죠. 조선은 결국 그렇게 나라의 경제가 망하면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관들과 왕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도 그 돈으로 화려한 건축을 하고 군함을 사와서 예포를 써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이렇게 군함을 들여와서 개조해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또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써댔던 거죠. 그렇게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화폐가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참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영경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1,몇백만이 이 유튜브를 보셨는데 웬만한 40, 50대는 다 보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거죠. 아무도 경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개 조사관이 잘못한 부정이라면 이 일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조사관은 혼자 처벌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관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위에선들을 조사하자니 골치가 아프겠죠.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절제해 가면서
가능하면 이를 저는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통영경찰서 문제만 처음에 집중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좋지 않은 말을 댓글에 달고 저희 아내를 치상 범인으로 계속 몰고 가고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운대 경찰서까지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범 통영경찰서가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말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전에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경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제경찰서 사람을 가짜 체포영장으로 구금하고 체포해서 겁박해서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덮으려고 제가 낸 고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그런 신고서를 진정서를 또 경찰청에 제출한 그 공무원 범죄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서 그거 조사 한번 해주지 않고 그거를 제가 무고했다고 그렇게 걸었어요. 그것이 통영지청에 통영지원에 어떻게 구금판에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이런 조그마한 이권에 개입해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우리같이 60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일평생 동안 깨끗하게 앞만 보고 가정을 돌보면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려고 몇 번씩이나 대구 서부지청의 구공판, 통영지청의 구공판, 또 부산 동부지청에서 또 한 번 저를 이렇게 송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를 치상 범인으로 통영지청에 또 공판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재판 경사가 났어요. 한 재판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마 억대가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평범한 시민이 당할 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빼서 우리가 더 월세방으로 가더라도 그 구공판에 변호사비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졸르고 졸라서 제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계를 내겠죠? 저는 뒤에 통영경찰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돈을 다 받고 좋아서 다 받고 저도 모릅니까 제가?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고했습니까? 허위공문서가 산더미 같고 또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보여주기로 하고 휴대폰 영상을 보여준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무고가 성립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위변조된 영상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 그리고 그 녹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제가 경찰관들이나 보험 사기꾼들 무고로 그 사람들을 걸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조사 한번 해주지 않고 구공판에 이렇게 회부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썩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남발하고
사법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지고 경찰관한테 수사권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남용해서 범죄율을 낮추는데 그 수사권을 집중하지 않고 이권이 있는데 수사권을 집중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를 잡을 시간에 전세 사기꾼들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험 사기꾼한테 보험 사기꾼이라고 한 것.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를 쳤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쳤다고 한 것.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고 한 것.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도둑질을 한 사람한테 저 도둑 잡아라 그러면 모욕죄예요? 명예훼손입니까? 그 사실적시예요? 저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그거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시면 도둑 선생님 잡으세요. 도둑 나리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그래도 안 되죠. 도둑 나리즘 아주 극존칭어를 써서 그렇게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썩어서 범죄 사실을 말하는 것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몰아서 범죄 경력이 하나도 없는 60대 시민을 이렇게 마구 여러 경찰서가 합력해서 대구 성서경찰서,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경남경찰청, 해운대, 부산 해운대경찰서, 통영지청, 부산 동부지청, 대구 서부지청 이런 데서 어떻게 소시민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범죄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중국에 있을 때 동북 쪽에서 살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하면서 저희가 준경 쪽에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에 살고 싶어서 준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거기는 열대기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임시정부로 준경에 계셨었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두고 저희가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후를 처음이에요.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몸이 너무 더워서 제가 에어컨이 없는 집을 임대해갖고 썼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임시정부의 요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살면서 저희 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예. 그래서 부채질을 하고 저 너무 더우니까 계속 물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등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보니까 습기가 몸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도 무겁고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경험들 중국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애들이 자라나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켰어요. 물론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통역을 할 수 있을 때, 한 고등학교 때부터 시간 날 때 계속 임시정부에 보내서 통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역사, 있었던 일들, 한국에서 방문하신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보람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말이라든지 명절 때 집안 식구들끼리 오붓한 그런 평범한 명절 주말을 별로 보내지 못했어요. 항상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잘 크더군요. 친구 이렇게 만나고 그럴 기회도 많이 없지만 또 친구들이 많아요. 감사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더 생기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들도 한국 사람으로 키웠어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는 중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시민 여러분, 부당한 것, 불법적인 것, 이 나라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썩어져 가는 것, 그거는 통영경찰서의 문제로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이 곧 주인이라는 말이죠. 시민이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 주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주인이 넘겨준 권위로 임명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때 주인이 그거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공무원들이 주장하려면 보따리 싸서 일반 시민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공무가,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하고 당당하다면 녹음 못하게 하고 동영상을 못 찍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합당한 직무 수행이라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찍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내일 이런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최대 그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인지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